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술 문화와 늦은 밤 음주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효과는 휴가철 관광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서지 대리운전이 늘고 있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지연 사태의 원인인 차량 떨림 현상을 두고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시각을 살펴봤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폭염 때문에 지역 22만 5천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김포시가 도시철도 개통 지연 소식을 발표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연 사태의 주 원인인 차량 떨림 현상을 두고는 여전히 말이 많은데요. 김포시 입장처럼 보완이 가능한 건지, 국토부 지시대로 안전점검이 꼭 필요한 건지 시민들의 궁금증은 커져가고 있는데요. 김포 도시철도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두관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건 차량 떨림 현상이었습니다. 김포시는 절차에 따라 충분한 안전점검을 해왔다고 밝혔지만 국토교통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일단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견해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교통안전공단의 견해를 저희들이 수용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바퀴를 깎고 차량 방향을 바꾸면 차량 떨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김포시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차륜 삭정에 따른 비용이나 안전 문제는 여전히 물음표. 김두관 국회의원은 몇 가지 보완점만 있으면 점검 과정에서 이런 의혹들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시민들께서 이제 보시기에는 재정에 좀 출혈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 곡선 부분에 차량 속도를 좀 줄인다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또 운영해 보면 이걸 보완한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삭정 시기라든지 차량 교체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김 의원은 정확한 개통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 드리워진 책임론 때문에 조기 개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책임 면피용 개통은 절대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조기 개통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정치적 총선 전에 개통이 안 된다. 그럼 오히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개통 시기를 앞당긴다 있을 수 없죠. 김포 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한 달. 김포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 역시 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과 안전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의혹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처럼 김포 도시철도의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 떨림 방지를 위해 곡선 구간에서 차량 속도를 늦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 골드라인은 차량 떨림의 원인이 곡선 구간에서 차량 한쪽 바퀴가 집중적으로 마모되는 편마모 현상인 만큼 차량 속도를 줄이는 방안을 김포시에 건의했습니다. 김포시는 김포 골드라인이 제시한 방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통 예정이었던 김포 도시철도는 건설 지연과 떨림 현상으로 개통이 2차례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 이틀째 폭염 경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폭염으로 도내 382개 농가에서 22만 5천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별로는 닭이 19만 3천 마리로 가장 많았고 매출이 2만 5천여 마리, 돼지가 4천여 마리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 축사 지붕에 물을 뿌리는 등 온도를 낮추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이 예산 분담에 대한 도와 지자체의 이견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을 위한 1,4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교육청과 지자체가 5대5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702억 원을 편성했지만 나머지 700억 원에 대한 집행을 놓고 도와 지자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2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둔 상태이며 지자체는 경기도의 예산 편성을 늘릴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경기도와 지자체가 합의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무적인 준비는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 시기가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카드 단말기 시스템 개선에 8주가량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달 초 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상 폭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돼 인상안 확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늦어도 이달 중으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카드 단말기 시스템 개선 시간을 감안하면 인상요금 적용은 9월 내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달 인천시 택시요금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7월 인천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올라 전국 평균 15.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경기도도 19.3%의 상승률을 보이며 서울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입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늘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술집들이 많은 유흥가와 경찰의 늦은 밤 음주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약 50일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유흥가. 여전히 시민들로 북적거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분위기는 예전과 다릅니다. 회식은 대부분 안 하거나 간단하게 1차로 끝내고 과한 음주도 줄었습니다. 술을 더 마시는 대신 카페와 당구장 등을 찾는 사람이 늘고 대리운전 이용은 이제 당연한 일, 차를 아예 두고 술자리에 갑니다. 대리운전은 옛날에도 개인적으로 많이 신경 쓰고 대리운전 이용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대리운전 하는 것보다는 집에 더 차를 놔두고 아예 회식이 잡혀있다면 계획이 잡혀있다면 더 놔두고 아예 차를 안 가져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술 먹는 문화 자체가 일찍 먹고 일찍 끝내는 문화, 그다음 아침 단속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 음주 단속이 많다 보니까 일찍 출근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 그 다음날 놀지 않는다면은 늦게까지 술 먹는 거는 거의 없죠. 음단속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식 변화는 고스란히 이곳 음주 단속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한 달간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96건. 지난 1월부터 5월에 일평균 334건과 비교하면 11.4%나 줄었습니다. 특히 음주교통사고도 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수치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경찰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침 출근 시간대 특히 숙취 운전자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것이고 달라진 음주 문화와 함께 시민의식 개선까지 이끌고 있는 제2윤창호법. 시행 약 50일을 맞은 지금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힐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의 효과는 휴가철 관광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서지에서 대리운전을 부르는 일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노지영 기자가 현장 직접 취재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강원도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경포해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백사장 바로 맞은편에는 이 횟집과 술집들이 모여있는 음식점 밀집 지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후 관광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면서 해변 앞 횟집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관광객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포해변을 오가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체감하는 윤창호법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강릉 경포해변에서 교동 택지로 이동할게요. 전화를 건 지 불과 5분 만에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법,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의 위력은 대리운전 기사들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전과 비교해 대리운전 요청 건수가 늘었고 특히 흔치 않던 오전 시간대 호출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해달라고 아침에 해달라고 아침에 더 배로 줄 테니까. 약 20분 뒤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돼 있는 강릉의 한 번화가에 내렸습니다. 이곳 역시 평일 저녁에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시간이 자정에 다다르자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손님을 찾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경찰은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법이 관광지에서도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년 대비해서는 음주 단속 횟수는 증가했으나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건수는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으로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약 50일 동안 강릉에서 음주운전 단속으로 79건이 적발되는 등 강원도 동해안 관광지의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15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여름철에는 동해안 관광지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대형 사고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후 현재까지 음주 사고 사망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두 잔 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소주 한 잔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운전해야 될 땐 아예 술 안 먹어요. 대체적으로 약간 조금씩 덜 마시는 문화가 좀 조성된 것 같고요. 예, 이제 한 잔 마시더라도 뭐 대리를 부르던가 아니면 뭐 택시를 타고 가시던가. 음주운전을 엄단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 제2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관광지 음주 문화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설마 낮에도 단속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경북 영천에서는 대낮에 술을 마신 한 20대 남성이 차를 몰고 도로를 역주행하다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트럭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피할 새도 없이 사고를 당했고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낮 시간대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은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직후 낮 시간대 음주 단속에 고삐를 더 당겼습니다. 휴가철 낮술이 늘 것을 우려해 단속 장소도 휴가지 인근까지 확대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유원지 등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경찰서에서는 유원지로 가는 길목에 불시에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름철 차량 이동의 증가로 낮 시간 국도에서 실시하던 음주 단속을 고속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들도 단속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이 느껴지죠. 달라진 거가 있다면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덜 드시지는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죠. 조심합니다. 낮술 같은 거는 거의 안 먹죠. 지난 6월 25일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달간 경북경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68차례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당 기간 모두 23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낮에 마시는 술은 밤에 마시는 술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의 교통사고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더 빨리 취한다고 느낄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급하게 마시는 경우에는 더 빨리 취하게 됩니다. 이동이 많은 낮 시간대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낮 구분 없는 음주 단속에 기준도 강화된 만큼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그릇된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당황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일도 종종 있는데요. 일단 측정을 피해보고자 하는 생각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피를 뽑아서 음주운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오전 출근길, 오가는 차량들 사이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어집니다.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03년부터 080까지 면허 정지고요. 082년이 넘어가면 면허가 취소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측정 수치가 나올 때까지 측정될 때까지 한번 보는 겁니다. 측정을 머뭇거리던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1%,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단속 현장도 긴장감이 감돕니다. 정부사고법 시행 전보다 한 60%에서 50%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소주 한 잔만 드셔도 이제 단속이 되고 있으니까 그 음주운전을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도로 위에서는 여전히 아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난 8일 인천에서는 20대 남성 김모 씨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대놓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했다가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명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합니다.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체내 흡수율 등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겁니다. 사실상 호흡 측정과 체열 결과만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 당시의 수치를 알기 위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합니다. 특히 뺑소니의 경우에 그 술을 마셨음이 명확한데 술을 다 깨고 경찰서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술 안 마셨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아닌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측정 수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운전자가 언제 술을 마셨고 어떤 술을 마셨는지를 추적 수사를 하고요. 점차 강화되는 음주 단속. 경찰은 앞으로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 불시 음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2019년 2분기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CJ 헬로 가야방송과 대구방송이 보도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CJ 헬로 대구방송은 의료 폐기물이 지역 내 창고와 야적장에 방치된 상황을 고발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CJ 헬로 가야방송은 지자체에서 직접 조성한 산업단지의 집안 침하 문제를 집중 보도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국 134편의 응모장이 경쟁을 펼쳤는데요. CJ 헬로 보도 분야 수상작들은 유튜브 채널 대구방송과 경남방송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밀착형 소재를 발굴하고 또 그거를 취재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따라가는 게 저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 채널의 구성원으로서 저희 지역에 있는 소소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큰 이야기까지 잘 파헤치고 담아내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20개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이 5곳으로 가장 많고 김포 4곳, 부천 2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유치원의 재정조치액은 27억 3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곳은 8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9억 5천만 원의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19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더위 속에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찜통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우리 지역 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운 하루가 되겠고요. 말복인 휴일도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유지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심한 무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